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요새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 이번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좀 파헤쳐 볼게요. 분양가를 규제하는 이 제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에요. 처음 시행된 건 1977년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왜 뜨거운 감자가 됐느냐? 이유가 있죠. 이 분양가 상한제는 규제 방식이나 강도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규제를 획일적으로 했다가 몇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가 전면 자율화 시켰다가 다시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는데 최신 버전이 뭐냐면 2014년에 마지막 개정돼서 현재 적용되고 있었던 최신 버전, 그 최신 버전은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매우 약했습니다. 규제가 있기는 한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는 전면 적용을 해왔고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를 적용하는 그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뭔가를 규제하는 정책이죠. 그런데 그 규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규제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의 마지막 버전, 현재 적용되고 있었던 최종 버전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했었는데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못했어요. 민간 분양 아파트를 규제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민간 분양 아파트는 규제하는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다?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민간 분양 아파트도 규제를 하고 싶다. 그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뭐다? 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택법을 개정하는 거고 그 내용이 8월 12일에 발표가 된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주택법이 많이 바뀌는 게 아니고 몇 줄만 바뀝니다. 그런데 그 몇 줄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권, 기타 대도시의 상당 부분이 앞으로 전면 규제를 받게 됐어요. 2014년에 법이 바뀌고 나서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사실상 규제를 받은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웬만한 도시들은 규제를 받겠죠. 부작용이 더 크다면 규제를 약하게 하는 걸로 다시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결정될 거고 어쨌건 시장은 이제부터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좋지 않은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겠죠. 정책은 이미 결정됐고 10월부터 시행만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새로 바뀐 정책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차례인데 그걸 보기 전에 분양가를 규제하는 이 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오늘은 그걸 먼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지나간 정책이기 때문에 깊게 안 들어가고 줄거리만 간단하게 볼 건데 이걸 아는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왜 바뀌는지를 보는 거하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새로 바뀐 정책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의 최초 시행부터 현재 버전까지의 변천 과정, 오늘 저와 함께 줄거리만 간단하게 보고 가실게요. 분양가를 제한하는 정책이 처음 시행된 건 77년이에요. 분양 상한가라는 제도를 이때 처음 시행했는데 초창기에는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었어요. 어떤 선을 정해놓고 획일적인 규제를 했었는데 초창기였고 70년대였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멍청한 정책이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보세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 가격이 다 똑같나요? 다 틀리죠. 인테리어비도 틀리잖아요. 기초공사비는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내부 인테리어를 좀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고 샹들리에 뭐 이런 거, 어떤 데는 좀 싸구려 자재로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 제도를 볼게요. 개발도상국이었던 그 시절에 아파트를 지어서 잘 팔아먹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 그런 곳은 땅값이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럼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어떻게 팔아야 한다?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왜?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인구수가 적고 땅값이 싼 곳에 지으면 많이 남지 않느냐? 그런 곳에 아파트를 만들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건설회사가 섣불리 사업 시행을 못하겠죠. 주택 공급이 위축됩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대였는데 주택 공급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집니다. 어렵지 않죠? 잘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사의 주택 공급은 위축되면서 부동산 대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2년이 지난 1989년에 제도를 일부 손보게 됩니다. 분양 원가 연동제라는 걸 시행하게 돼요. 분양가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이나 건축비를 감안해서 규제하자,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무용지물 정책이 돼버려요. 왜? IMF 때문입니다.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외환위기 전후로 주택시장이 침체됐죠. 주택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요. 그래서 1999년에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시킵니다. 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짓는 아파트 말고는 모두 다 자율화시켜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같이 상승해요. 새 아파트를 2억 원에 분양하니까 옆에 있던 1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 매매가도 1억 7천으로 올라가는 시기예요. 아파트의 매매가가 치솟습니다. 아, 안 되겠다. 규제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겁이 나죠. 왔다 갔다 하면서 효과는 하나도 못 봤으니까. 2005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긴 하는데 우선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봅니다. 일단 효과는 없었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부활시켜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만 조심스럽게 규제를 들어갔다가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으니까 2년 만에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까지 전면 규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규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택 공급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생겨요. 중소형 건설사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지면서 제한된 분양가 내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날림 공사들이 생겨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막상 살아보면 뭔가 하자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아파트. 세월도 지났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품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2014년에 규정을 또 바꿉니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규제는 그대로 놔두고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강화했어요. 이게 처음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정책이죠. 그런데 이 규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죠? 규제하기가 어려워지죠. 규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까다로워졌으니까 사실상 규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규제를 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 2014년 이후로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 물건 중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를 받은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상은 규제할 수 있지만 규제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는 규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이거예요. 이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의 마지막 버전,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 가격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원인을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규제해야 돼.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법을 바꾸자. 이게 이번 2019년 8월 12일에 발표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의 최초 도입부터 현재 시점까지 무려 44년을 달려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새로 바뀌는 부분만 다루려고 했었는데 이 정책이란 게 그래요. 과거 버전과 그 문제점, 변천사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바뀌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이걸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 지나간 거니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대충 줄거리라도 알고 있으면 유식해 보이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유식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지난 줄거리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의 현재 버전과 새로 바뀌는 버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몇 줄 바뀌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